네,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 제목은 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6인제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의 공격과 수비를 할 때 선수들이 한 바퀴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시장의 어떤 로테이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은 제가 배터리 이미지를 좀 보여놨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또는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예, 오늘은 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단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장비주들은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PNT도 좋았을 거고 윤성 FNC 하나기술 이런 것도 좋았고 또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은 DNT 같은 종목들도 많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도 많이 각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글쎄 하는 종목들도 뭐 첨보라 LNF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면서 너도나도 배터리인데 약간 4월 달에 그 흐름이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쏠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코스피 쪽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중국 증시의 지표 부진이라든지 부동산 이슈라든지 또 미국 증시의 차익 매물로 그대로 좀 노출이 돼서 뭐 시장 관점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 약세로 움직였고요. 이격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이게 갭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저세상 주식이죠. 글쎄 900선까지 갈까 싶었는데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단박에 오르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사실 233740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배터리가 갈 거는 같은데 차마 손이 안 나간다. 근데 배터리가 간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배터리니까 코스닥 지수에 직접 베팅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겠죠. 예, 그 관점에서 한번 233740이라는 코스닥 ETF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근데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적어놨는데 배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거의 4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금액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고요. 1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다 배터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2,900억, 에코프로가 한 이거는 뭐 매수했다 보기는 뭐하고 검은머리 쪽이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매수가 당했다 보는 게 낫겠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의 쇼크오버 거의 뭐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기 보기에는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원극재니까 아마 테슬라와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는 약간은 글쎄 대주전자 움직이면서 CNT 도전제 쪽으로 붙었지 않나. 뭐 윤성이 FS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잘 가던 그림이었고 마침 오늘 LNF까지 잠깐 나도 하면서 움직이는 척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타 밑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해액 쪽에서 엔캠 그 다음에 전해질 쪽에서 첨보 밑에 보게 되면 뭐 요 정도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 관련주의 날이었는데 이게 약간 너무 쏠려도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면 코스닥 지수는 대략 1.70% 그러니까 914포인트가 올라오면서 15포인트 퍼센테이지로 치면 1.767% 정도가 올랐는데 상승 하락비를 놓고 보면은 372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무려 11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할 때는 대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밀려요. 예, 이날도 보면 1000개 하락할 때 지수가 밀리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떻게 보라면 시장의 중심이 배터리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데이터 관점에서는 시장은 사실 항상 로테이션의 관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윤성 FNC, 하나기술 그런 상태에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그리고 마지막에 첨보, LNF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로테이션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자리냐면 시장은 어느 정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1번 선수가 서버를 넣고 2번 선수가 토스를 하고 3번 선수가 스파이크를 해서 공격을 하고 4번 선수가 리베로로 수비를 하더라도 리베로를 빼고 나면 리베로는 수비수 전담이기 때문에 항상 6명 중에서 100으로 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면 항상 가운데 앉아 있겠죠.
수비를 하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은 계속 로테이션을 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은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지만은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또 밀린다면 이 친구는 다시 갈까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이 강력한 힘에 그 누구도 우리는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에코프로가 뭐 마디 가격이라고 해서 115만 원이란 마디 가격에서 잠깐 멈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은 사실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성 FNC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신고가 종목들 말이죠. 예단은 하지 않지만은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막연하게 그러면 이젠 첨보도 갈 때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는 첨보도 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림은 보면 갈 것처럼 생겼죠. 어쨌든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야 그러면 LNF라도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순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이것 자체도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전방에서 달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로테이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시장 여건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별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이런 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순환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은 섹터에서 움직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일시적이나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대변되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한농화성이라든지, 근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내일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그 누구도 이게 맞다 틀리다의 노형보다는 실제적으로 지나친 쏠림은 일정 부분 시장의 파워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지수는 올랐는데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는 240일의 거래일수 중에서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잠깐 한다면 우리가 흥분하고 좋아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뭐 우후죽순 전 종목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진성으로 꽉 찬 종목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완충이 되기에는 뭔가 불확실성 있는 2차전지 관련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면서 짧게 할 거는 짧게 하고 길게 할 거는 길게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엔딩이 항상 어려워요. 내일도 우리는 승리하시죠. 감사합니다.